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인텔이 드디어 이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는데, 와, 제목 살벌합니다. 삼성 잡아라. 119조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건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최대 투자라고 지금 치켜 세우고 있고, 실제로 119조면 정말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원래 인텔은 종합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제조 공장을 이미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향이 약간 다른 게 인텔은 자기네들 물량,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설계하는 주로 CPU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외부 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제조해 주진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비중을 봤을 때는 거의 존재감이 없죠. 반면에 TSMC는 반대로 자기네들이 설계하는 거는 아예 없고 오로지 외부 물량으로만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100% 전량 외부 위탁을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삼성전자는 더 애매합니다. 삼성전자도 인텔처럼 종합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와 제조를 다 합니다. 자, 하지만 인텔과는 달리 외부 위탁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외부 위탁이 약 절반, 본인들 자체 시스템 LSI 물량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TSMC, 인텔이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근데 드디어 인텔에서 전략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본인들의 물량만 제조를 해도 경쟁력이 충분했었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이상 인텔 CPU를 받지 않고 아예 본인들이 반도체를 설계해서 파운드리 업체에 외주를 줘버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더 이상 굳이 인텔에서 CPU를 받지 않고 우리가 직접 설계해버리겠다. 이렇게 설계 붐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인텔은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인텔에서 설계와 제조를 다 해서 완전히 그냥 완제품 상태로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고객사들이 야,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설계 직접 해서 TSMC 같은 데다 제조만 맡기면 전기도 적게 먹고 오히려 성능도 그렇게 꿀리지 않고 우리 수익성도 훨씬 더 좋아지니까 이제 니네랑 거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이 생각해낸 게 그래, 이건 뭐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고 대신에 어차피 니네들이 설계한 거 만들어줄 공장 필요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럼 투자할래. 그래서 외부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에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설계한 것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직접 설계한 외부 물량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에 아마 힘을 많이 쏟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이 공장에서 인텔은 자사 첨단 신제품 칩을 생산하고 원래 하던 사업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미세 공정을 적용한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냐? 당연히 미국에 하죠. 인텔은 미국 기업이니까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 외곽에 약 24조를 들여서 2개 반도체 라인을 건설할 예정이고 향후 8개까지 추가로 투자가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본인들이 설계한 것도 여기서 제조를 하겠지만 아마도 그보다는 외부 물량을 또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 자체가 지금 CPU보다는 GPU에 집중이 되고 있고 저전력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더 이상 X86 기반의 인텔 CPU는 경쟁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애플에서 설계한 M1 칩도 X86 기반이 아니라 ARM 코어텍스를 기반으로 한 거죠. 기본적으로 ARM은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설계도입니다. 원래는 성능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저전력에 초점이 맞춰진 아키텍처인데 애플에서 외계인을 납치했는지 성능을 너무 좋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애플 본인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좋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애플이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구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반도체 설계 쪽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이런 외부 위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올해 후반에 착공해서 2025년부터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잡겠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술력 차이가 꽤나 많이 벌어진 데다가 삼성전자도 지금 만만치 않게 투자 들어가고 있거든요. 점유율만 봐도 상대가 안 됩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3%, 삼성전자 17%, 대만의 UMC가 7.3%,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약 6.1%, 중국 SMIC 5%, 뭐 인텔은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막 파운드리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인텔이 보통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텔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인텔은 최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서 CPU 매출이 줄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자리를 삼성전자한테 뺏겼죠. 뿐만 아니라 지금 AMD한테도 많이 밀리고 있고 정말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가도 아주 많이 폭락했었고 아직도 지금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이대로 가면 답이 없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으로 이걸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당장은 큰 위협이 안 되겠지만 인텔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이번 투자로 이제 인텔이 외주에 맡기던 제품을 다시 본인들이 가져오고 추가로 아예 외부에서 설계한 제품들을 위탁받아서 만들어주는 쪽으로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영역이 삼성전자와 완전히 이제 겹치게 되는 건데 뭐 가만히 있을 삼성전자가 아니죠. 이미 기술력에서도 앞서 있고 점유율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삼성전자는 아마 인텔을 파운드리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TSMC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 있긴 한데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너무 상대가 쉬우면 재미가 없거든요. 원래 박 터지게 싸울수록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더 긴장해서 투자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에 서로에게 채찍질을 해주는 것이고 이게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평소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꼭 투자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라이벌인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퀄컴 이런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TSMC는 파운드리에서 경쟁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인텔은 같은 종합반도체 업체이자 파운드리에서 또 경쟁을 하고 있고요. 퀄컴은 모바일 AP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 바람과는 달리 경쟁사에게 밀리게 됐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해칭이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TSMC에게 많이 밀리면 TSMC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하지만 파운드리 산업 자체가 커진다면 어차피 TSMC와 삼성전자 총합은 같을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모바일 AP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기든 어차피 파이 자체가 커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삼성전자는 골고루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두 종목에 다 투자하면 누가 이기든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공급사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ASML, 램 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업체들은요, 누가 이기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총합은 같을 테니까요.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 장비 공급사는 무조건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자, 게다가 인텔의 라이벌인 AMD도 여기 있고요. 또 AMD의 라이벌인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그냥 한 종목에만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종목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뭐 치킨 게임에서 누가 이기든 누가 더 잘 나가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반도체 산업 자체 파이 크기니까요. 그래서 이왕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삼성전자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꼭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텔 얘기하다가 얘기가 많이 샜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 꼭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